진짜로 못난 대통령이에요. 기자들 앞에 지금까지 도어 스태핑 이후에 딱 한 번 조선일보하고 단독 대담하고는 지금까지 안 합니다. 이것도 녹화 대담이에요. 녹화 대담.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정말로 정신 나간 대통령입니다. 게다가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 대담 녹화조차도 거짓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자, 국민적 분노가 아주 폭발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국민적 분노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국민적 분노가 더 폭발할 것 같습니다. 많이 논의를 하십니까? 얘기를 그래도 부부니까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늦게까지 이제 일하고 집에 늦게 나가고 또 아침 일찍부터 뭐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많이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아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통령 출퇴근 시간 이거 완전히 빤빤한 거짓말이죠. 어떻게 녹화 대담이라고 이렇게 대담하게 빤빤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야, 이거 정병곤 기자가 그 대통령실 앞에 계속 직축 앉아가지고 취재했었잖아. 이거 2달 중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게 4번이랍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김건희랍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인을 했네요. 네. 제가 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잘 추측을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마한 백이죠.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시계에 몰래카메라를 작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이것도 빤빤한 거짓말이죠. 최재형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별도의 검색기를 통과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디올백을 가지고 갔어요. 디올백을 가지고 그 검색기를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제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문을 접근했던 사람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적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저에 있으면서 그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일반인도 똑같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는 거예요? 매정하게 끊기 어려우니까 다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한테 만약에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라면은 조금 더 저는 아직도 이 26년간 그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그 DNA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자, 김건희는 명품백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싸구려 술이라든지 뭐 스카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카톡으로 미리 줄 선물을 미리 보내고 마음에 들 때만 반응을 해달라는 거예요.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또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좀 사실은 지금도 이게 시간이 좀 짧은데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는 뭐 지금은 이제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하여튼 선을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뭐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자, 사과할 생각은 전혀 1도 없고 이것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을 합니다. 뇌물백 수수를 정치 공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위 당사자들에게 이제 책임을 묻고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뇌물백을 받은 사람을 처벌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취재를 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라고, 주거 침입으로 처벌하겠다라고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까지 누구를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진짜 나빴어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뒤에 딱 숨어가지고 나타나도 않고 사과도 않고, 대통령이 대신 직접 생방송도 아니고 라이브도 아니고 대담 녹화 방식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이딴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여론을 호도시키는 거죠. 정말로 나쁜 정치인입니다, 이거. 대통령이에요, 이거. 이 뇌물백 받아놓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수사를 받고. 거꾸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주거 침입을 했다는 둥, 명예를 훼손했다는 둥,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야. 피해자와 피해자를 바꿔가지고 또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자, 지긋지긋한 사람들입니다. 명백한 거예요. 그냥 뇌물백을 받은 거예요. 카톡으로 미리 보내줬잖아. 이런 거 들고 찾아갈 거라고. 이게 뭐 어떻게 주거 침입이 됩니까, 이게. 진짜 최악이네요.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고 거꾸로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거꾸로 공격을 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윤석열과 김건희의 해법이네요, 보니까. 애초부터 기대 하나도 안 했어요. 뭘 기대를 하겠어요. 이미 다 알려졌는데. 기자들이 무서워서 언론 앞에 서지 못하는 대통령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이건.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민심의 원망이 막 들불처럼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뿔백 명품 수수는 이건 뇌물수수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 뭐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주가 주택이 명백하잖아요. 23억이나 벌어서 23억을 장장. 디올백 명품 수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제가 봐서는 못난 대통령입니다. 못난 대통령의 명품백을 뒤에서 수수한 김건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건희 특검법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국민적 소망이 그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제발 안보게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국민적 소망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염원하잖아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김건희 디올백 수수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였습니다.